건설 품질 명장 교육, 엘리베이터 공사 품질 관리. 본 영상의 제작 목적은 엘리베이터 공사 입문 및 초급 기능인들의 엘리베이터 공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품질 관리 포인트 및 표준 작업 절차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능인의 숙련도와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된 하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하자에는 먼저 승강장 도어 틈새 간격 불량과 승강장과 카와의 이격거리 불량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하자로 승강로 내에 가이드레일 설치 미흡 등으로 인해 카 내에 떨림 이상 소음 전달이 발생하는 하자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기계실의 권상기 부품의 미부착, 배선 정리 불량, 기계대 설치 간격 불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완성 검사 기준 부적합 하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하자를 줄이기 위한 엘리베이터 공사에 사용되는 부위별 자재 구성, 표준 작업 절차, 품질 관리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크게 구동부와 엘리베이터 카, 승강장으로 구분되는데요. 구동부는 기계실에 배치되며 권상기와 제어반이 있고, 엘리베이터 카는 승객용과 비상용, 장애인용 등이 있으며 정원에 따라 크기가 결정됩니다. 승강장은 카를 호출하기 위한 홀 버튼이 있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홀짝수 및 군승합, 군관리 방식으로 카를 호출합니다. 먼저 엘리베이터의 구동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동부는 기계실에 위치하는 권상기와 조속기, 제어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권상기는 엘리베이터 카를 상승 하강시키는 전동기와 카의 제동력을 구현하는 브레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속 조절기는 카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며 과속 또는 돌출 하강 시 속도를 검출하여 브레이크나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제어반은 층 선택에 따라 호출한 층으로 이동시키는 명령을 수행하며 권상부를 전기적으로 제어합니다. 승강로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전용 통로로 엘리베이터의 위치 규제와 균형추의 안내 레일인 가이드 레일이 있으며, 승강로 최상부는 작업 공간 및 이동 여유 공간인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또 피트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기와 배수 집수정 및 배수 펌프, 피트 사다리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칸은 내부와 외부 구조가 구분되는데요. 내부는 엘리베이터 이용자들의 조작을 위한 인디게이터, 층 표시기, 카 도어 및 외부 패널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는 카 바닥과 카주, 크로스헤드, 브레이스 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강장은 층 위치 표시기, 승강장 도어, 층 호출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층에는 비상용 소방 운전 전환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소방관에 의해서 전환 소방 활동에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엘리베이터의 부위별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권상기는 전기의 힘으로 전동기에서 회전을 만들어주며 카를 상승, 하강시킵니다. 다음으로 1차 기계대와 2차 기계대입니다. 기계대는 하중을 지지해주기 위해 1차 기계대와 2차 기계대로 되어 있는데요. 브레이크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 개로 및 폐로를 할 수 있습니다. 과속 조절기입니다. 과거에는 조속기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과속 조절기는 카 측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정격 속도의 1.3배 또는 1.4배가 되었을 경우 제어반으로 속도를 전달하여 브레이크 또는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제어반은 전반적인 전기 신호를 받아 권상기에 회전 운전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적 보호장치 및 인버터 장치,
PCB 회로 기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서지 및 고조파에 견디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이드레일은 카 측과 균형 추측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전격 하중에 따라 크기와 규격이 결정됩니다. 레일의 단위를 K라고 표시하며 1m당 무게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카입니다. 카는 승객이 탑승하는 케이지로 카 도어와 프레임으로 의장을 둘러서 만들며 카 하부에는 비상정지 장치와 과부하 감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카 역시 전격 용량에 따라 크기가 결정되며 편의시설이 부착됩니다. 균형추는 카의 무게를 보상하여 권상식의 오버 밸런스를 맞추는 것으로 균형추에 10kg에서 20kg 단위의 카운터를 쌓아 만든 것입니다. 와이어 로프는 카와 균형추 측에 매달아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안전율 12 이상의 3본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8파이 이상으로 1대1 로핑이나 2대1 로핑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완충기는 카가 하강할 때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장치로 에너지 축적형과 에너지 분산형으로 구분됩니다. 완충기는 카가 자유낙하하는 것을 완충하는 장치는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공사의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 작업 절차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는 먼저 기계실 및 승강로의 설계도면대로 배치하기 위해 형판 작업을 실시하며 형판 설치에 따라 권상기를 기계대에 설치 후 가이드레일을 매달게 합니다. 공정상 케이지 조립, 즉 임시카를 먼저 설치하고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데요. 공정상으로는 출입구 잠을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후 전기 배선 및 기계류 고정 작업을 실시하고 고속 시운전을 하며 검사 기준에 맞는 조정 작업을 실시합니다. 자체 검사와 공인 검사기관의 법정 검사까지 마친 후 마지막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럼 절차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판 설치는 설치 도면에 따라 기계실 상부 및 승강로 하부에 카, 균형추, 권상기, 조속기, 출입구 가이드 레일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 공정입니다. 형판 설치는 모든 부품의 설치 기준점을 확정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정확성을 담보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형판을 기준으로 설치 작업이 진행되었을 경우 이미 설치된 모든 부품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판을 설치할 때에는 먼저 피아노 선을 이용하여 승강로의 기울기를 측정한 후에 상부 형판을 설치하고 하부 형판을 설치합니다. 형판 설치가 완료되면 반드시 출입구, 카 가이드레일, 균형추 가이드레일 간의 주요 체크 항목에 대하여 측정 기록을 남겨놓아야 하며 각 층에서 측정한 승강로의 기울기와 관련된 자료도 별도의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형판 설치 시에는 배수 작업을 포함하여 피트 청소를 해야 합니다. 또 철근을 제거하는 등의 승강로 청소를 합니다. 다음으로 권상기 설치 단계입니다. 설치한 형판을 기준으로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등 기계실 부품들을 설치합니다. 권상기는 모터에 의하여 도르래를 회전시켜 엘리베이터가 상하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이고 권상기가 놓여지는 배들을 권상기대라고 합니다. 2대1 로핑의 경우에는 카와 균형추에도 현수 도르래가 설치되므로 설치 도면에 따라 기계실 바닥에 카와 균형추 측에 각각 2개씩의 로프 구멍을 뚫어야 하고 주 도르래와 편향 도르래의 위치 설정과 고정도 설치 도면에 표기된 치수에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조속기는 기계실 바닥에 먹선치기를 할 때 카와 균형추의 중심 먹선을 기준으로 설치 도면에 나타난 치수대로 조속기 로프 구멍 위치에 먹선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계실 바닥에 표시된 위치에 조속기 로프 구멍 2개를 뚫고
조속기를 조속기 받침대에 조립합니다. 조속기 설치 후 조속기 도르래의 측면에 플럼을 내린 다음 쉬브를 천천히 회전시켜 수직도를 측정하는데요.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1mm 이내로 조정합니다. 제어반 설치는 설치 도면에 따라 제어반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합니다. 권상기 설치 시에는 기계실 전원을 투입해야 하므로 미리 협조를 구하고 기계실 천장 훅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권상기 설치까지 끝나면 가이드레일을 설치하는데요. 가이드레일은 승강기의 안내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설치 기준에 의해 승강로 내부에 설치합니다. 먼저 도면의 설치 기준을 확인하고 경유등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세척하는데요. 가이드레일의 양 끝단부 배면에 가공된 레일 연결판과의 접촉면에 묻어있는 이물질과 레일 표면에 묻어있는 방청용 그리스는 경유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세척합니다. 이물질 세척이 끝나면 승강기 안으로 양중 운반을 합니다. 가이드레일 연결판의 구멍에 양중용 샤크를 조립한 다음 전동 윈치를 사용하여 승강로 안으로 양중 운반합니다. 가이드레일을 조정한 뒤 레일 브라켓을 용접합니다. 단, 레일 브라켓은 승강로 피트 바닥에서 2000mm 높이의 위치에 설치하며 2단 레일 브라켓부터는 2500m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승강로 안으로 운반된 가이드레일의 설치는 2인 1조로 하며 1인은 상부를 지지하고 나머지 1인은 가이드레일 하부를 완충기 받침대에 맞추어 양단의 레일 클립으로 임시 고정합니다. 그리고 레일 연결이 완료되면 브라켓을 사용하여 고정해줍니다. 가이드레일 설치 시에는 안전을 위해 카 상부 작업대에 천정 보호판을 밀실하게 설치해야 하는데요. 작업대 구동 로프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이드레일 설치 후에는 출입구를 설치합니다. 출입구는 해치실, 잠, 행거 케이스, 해치 도어 순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승강장실은 각 층의 승강장 출입구 바닥에 설치되는데요. 카가 정상 운전 중 각 층의 바닥에 맞추어 정지했을 때 나란히 설치된 카 문과 함께 승강장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승강장 문의 하부를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승강장실은 건축 바닥의 마감면보다 약 5에서 10mm 정도 높게 설치해야 물청소 등으로 이물체가 승강 내부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은 승강장 출입구 문 주위로 설치되는 프레임으로 삼방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잠의 하부는 승강장실에 고정되고 이 출입구 프레임은 정해진 위치에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강장 문 구동장치는 승강장 문이 행거 롤러에 매달려 트랙을 따라 개폐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승강장 문이 단독으로 열려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문이 닫힐 수 있도록 웨이트나 스프링 구조의 클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강장 문은 외부에서 450줄의 충격을 가했을 때도 문의 하부에 설치된 승강장 문 가이드 슈가 승강장실에서 이탈되지 않고 견뎌야 합니다. 출입구 설치 시에는 그림과 같이 승강로의 수직도에 따라 현장 건축의 벽 마감 두께도 변하게 되므로 각 층별로 두께 폭을 실측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또 잠 주변에 수직 수평 맞춤이 잘 되었는지 버튼 마감이 잘 되었는지도 같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 케이지는 카 플랫폼을 포함하여 그 위에 조립되는 박스 형태의 구조물로 승객이 탑승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구획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카 비상정지장치 블록 위에 서포트 앵글에 방진 고무가 놓여지는데요. 그 위에 카 플랫폼이 얹혀 지지됩니다. 또 상부의 카 천장은 고무 재질의 스토퍼가 부착된 고정 브라켓이 카 스타일의 카 케이지를 고정하는데요. 카 프레임과는 완전히 격리되어 엘리베이터 구동 중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카 케이지에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됩니다. 카 케이지의 조립 공정은 카 프레임의 카 벽,
카 천장, 카 조작반, 카 위치 표시기의 순서로 조립됩니다. 카 벽은 카 플랫폼 위에 전후, 좌우, 내면으로 조립된 벽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면 카 벽의 한쪽에는 조작반이 설치되는데요. 장애인용의 경우 측면 벽의 한쪽에 장애인용 부조작반이 설치되며 측면 벽과 후면 벽에 연속으로 핸드레일이 설치됩니다. 카 천장은 전후, 좌우, 내면의 카 벽의 상부에 놓여 조립됩니다. 여기에는 비상구출구, 환풍기 등이 설치되고 카 안쪽으로는 조명기구, 비상정전 등과 BGM 스피커 등이 설치됩니다. 카 조작반은 카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조작하기 위해 주로 카 전면 벽에 설치됩니다. 일반 승객을 위한 행선층 버튼, 문 열림 버튼과 문 닫힘 버튼, 그리고 비상호출 버튼 등은 조작반의 외부에 설치되고 기타 승강기 담당자나 소방관 등의 조작이 필요한 스위치들은 키 조작에 의해 운전하거나 키 조작으로 열 수 있는 박스 내부에 설치됩니다. 카 위치 표시기는 카 조작반에 위치 표시기기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출입구 상판에 위치 표시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케이지 조립이 끝나면 배선 및 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먼저 기계실 배선과 배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계실 분전반과 제어반 동력 전원 인입용 단자대 간 케이블 배선은 수직거리를 측정하고 전선의 특성상 10%의 여유를 주고 재단합니다. 배관은 파이프 덕트 처리를 하는 경우와 42파이 플렉시블 튜브로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승강로 이동 케이블 결선 작업을 합니다. 이동 케이블은 카와 제어반 간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통신하는 통신용 케이블군과 다이렉트로 전기적인 입력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케이블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 케이블은 뒤틀리거나 삐딱하게 설치하면 주행 시 케이블이 요동을 치는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뒤틀림 여부를 살피고 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강로 상하부 종단 스위치 배선 및 결선 작업을 합니다. 리미트 스위치 결선 작업 시 리미트 스위치는 엘리베이터가 정착상에서 위치가 정확하게 맞았을 때 종단 정지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카에 부착된 캠의 절곡면과 리미트 스위치의 설치 거리는 약 50mm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종단 리미트 스위치는 레벨로부터 200mm 후방에 설치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해서 최상층 리미트 스위치를 작동하기 전에 카운트 프레임이 카운트 웨이트 버퍼 위에 올라서면 안 되기 때문에 카운트 측 런바이는 200mm보다 커야 합니다. 모든 설치가 끝나면 고속 시운전 및 조정을 하게 됩니다. 각 층의 정확한 위치에 레벨밴을 설치하고 고속 시운전을 실시하면 됩니다. 고속 시운전 조정 시 엘리베이터 컨트롤러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인버터 및 제어계 파라미터들은 각 회사마다 조금씩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설치 매뉴얼을 준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제조사 착상 장치 조정 방법입니다. 층고 측정 운전을 실시하고 나면 우선 엘리베이터가 정상 위치에 착상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착상 위치마다 정확하게 착상하는지 확인하여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착상 레벨 차이를 체크리스트에 기록하는데요. 만약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착상 장치 설정 값을 조정하면서 정착상이 되도록 조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부하 세팅 작업은 엘리베이터가 스타트할 때 부하 보상을 실시하여 얼마의 힘으로 기동할지를 결정하는 값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110% 부하 세팅이 잘못되면 과적 부하를 싣고 엘리베이터를 움직일 수 있어 사고가 날 개연성이 크므로 반드시 110% 부하 세팅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속 시운전 및 조정 완료 후속 협조 사항으로는 바닥, 조명 설치와 같은 기계실 마감, 피트 바닥 마감,
자재 반입 후 창호 마감이 되도록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차는 자체 검사 및 법정 검사입니다. 설치 완료된 승강기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자체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공인된 기관에서 소음 진동 및 검사 기준법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법정 완성 검사를 받습니다. 또 LH 품질 검사를 거쳐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승강기를 고객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각 회사의 고객 지원부에 인계하여 고객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엘리베이터 공사의 하자를 줄이기 위한 품질 관리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실의 기계대 및 내부 설비 설치, 가이드레일 작업, 승강장 문턱 하부 및 삼방틀과 도어의 설치 상태, 소음 진동 측정이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계실의 기계대 설치입니다. 기계대는 현장 가공이 없이 기계실 내부 크기와 일치하며 하부 구조벽에 충분히 지지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대에 설치되는 권상기의 하중 분포를 균일하게 하고 이상 발열 및 소음, 진동을 줄일 수 있게 방진 고무를 규격에 맞게 설치합니다. 설치 기준을 보면 기계대 상호간 거리는 1mm 이내를 유지하고 기계대 상호간 단차는 0.5mm 이내를 유지합니다. 기계대 폭방향 수평도는 0.3mm 이내를 유지하며 기계대 길이 방향 수평도는 0.5mm 이내를 유지합니다. 기계실 내부 설비 설치입니다. 먼저 승강기 제어반의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출입문 개폐 공간을 확보하고 견고하게 고정하며 제어반의 수직도는 3mm 이내로 해야 합니다. 기계실 내부 설비의 설치 상태를 보면 창문과 환기회는 우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루버를 설치하고 덕트의 상단 및 제어반 하부 풀박스는 신더 콘크리트 마감면보다 높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기회의 날개 부위에는 보호망을 설치합니다. 기계실 설비의 시공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내부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 전도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품질 관리 포인트는 가이드레일 작업입니다. 가이드레일은 직진도가 불량할 경우 엘리베이터 카의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어 승차감이 저하되므로 주의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이드레일의 설치 상태는 상하 가이드레일 사이의 이격거리가 0.5mm 이내여야 하고 상하 가이드레일 사이의 단차 및 수직도는 0.03mm 이내, 가이드레일의 틀어짐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03mm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승강장 문턱 하부 및 삼방틀 설치 상태입니다. 승강장 문턱 및 삼방틀 시공이 불량할 경우 문 닫힘의 소음과 외관에 소손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문턱 하부의 설치 상태를 살펴보면 문턱 하부 지지대는 앙카볼트를 이용하여 3개소 이상 고정하며 와셔 부분은 점용접을 시행합니다. 문턱의 좌우 수평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이내로 하고 전후 수평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5mm 이내, 피아노 선과 문턱의 좌우 거리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이내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방틀의 경우에는 좌우 각각 3개소 이상 고정해야 하며 고정용 앵커볼트와 철봉 등을 용접하여 연결합니다. 상하와 좌우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5mm 이내여야 합니다. 승강장의 도어 역시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승강장 도어 행거의 도어락 물림량은 6m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설치가 불량할 경우 도어 문닫힘 불량으로 인해 카의 운행이 중지되며 닫힘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승강장 도어 행거의 도어락 물림량은 7mm 이상이어야 하며 틈새 간격도 기준치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에 제시된 기준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설치 품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음의 기준은 정격 운전 상태에서 다음 기준치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기계실 내 소음의 경우 75dB 이하여야 하고 카 내 소음은 55dB 이하여야 합니다. 주행 시 진동 기준은 제시된 표의 기준과 같으며 소음 진동 측정 그래프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곳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의 대표적 품질 관리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